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분 다 연애 대상으로 원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편하게? 저는 일단 아무래도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관계이다 보니까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가장 편안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가장 편안한 서로 사람. 의심하거나 뭐 집착하거나 이런 관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가장 신뢰가 있고 대화할 때 결이 제일 맞다거나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상태에서 있을 수 있는 상대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만났을 때도 그렇고 떨어져 있을 때도 안정감을 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계. 네, 남자친구분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셔서 지금 잘 만나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남자친구분 혹시 어떠세요? 어떤 분을 연애 대상으로 원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의지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연애 대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의지한다는 게 여러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면이 좀 가장 살다 보면 좀 힘든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겠지만 또 슬픈 날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일수록 같이 아. 응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같이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감해주는 사람이 연애 대상으로 좋지 않나 생각해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사람이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해도 그걸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연애 대상으로 원하는 분을 둘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혼 대상으로 원하는 분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사실 조금 먼 미래라고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그쵸? 없지만 아무래도 연애 대상이랑 저는 비슷한 것 같고 하나를 또 추가를 하자면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엄청 긴 인생을 함께 해야 된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이 비슷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이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직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만약에 뭐 이민을 가고 싶다거나 그쵸. 이런 생각이 맞지 않으면 결혼까지 가기 어려운 것 같아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결이 비슷해야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되는 거고 어쨌든 가족이 되는 거니까. 남자친구분 어떠세요? 결혼 대상으로 원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 아까 연애 대상으로 얘기한 거랑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네. 의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평생 같이 하는 거니까 의지하는 게 되게 길어지는 거잖아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확실히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두 분은 연애를 하고 계시지만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특히 친구들 사례를 많이 봤을 때 자존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존감. 자신을 사랑하는 상태여야지 다른 사람도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되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데 의지할 사람이 그냥 필요해서 연애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되게 안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모이는 경우를 많이 봐서 건강한 연애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고 건강하면 비슷하게 네. 그런 사람들이 옆에 모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 반대인 사람들이 맞아요. 모이고 그래서 일단 내 자존감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네네. 남자친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스스로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오히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뭘 했을 때 행복한지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 때 남도 사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자친구분은 혹시 본인을 좀 잘 아는 거를 위해서 어떤 걸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그냥 다양하게 해보고 직접 부딪혀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경험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뭐 가치관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연애 대상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희는 동아리에서 만났는데 동아리에서. 이런 경우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주변에서 일단 아는 사람이어야지 조금 이제 신변을 알고 그쵸. 이제 안전한 사람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게 그쵸. 좋지만 뭐 이게 일이나 같은 과나 뭐 같은 직장 동료와 같이 이제 너무 일적으로 엮여 있는 경우에는 잘 되려다가 안 됐을 경우에 너무 불편한 상황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동호회나 동아리 이런 경우에는 공통 관심사가 일단 있다는 점이 그쵸, 가장 맞아요. 좋고 또 일과는 또 분리되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동아리나 동호회 활동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해봤을 때 어떻게 뭐 본인 경험 얘기하셔도 되고 그냥 떠오른 대로 얘기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MBTI가 대문자이라고 하죠. 굉장히 제가 취약한 부분인데 이제 제가 나름 노력을 했다고 생각할 때 최대한 집 밖에서 나와서 만나려고 주위를 맴돈다고 하죠. 그렇다거나 먼저 연락을 건다거나 이게 제
제 생에는 사실 거의 있을 수 없는 경우. 그런데 이게 사실 좋은 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게 남자친구가 사실 전혀 못 알아듣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게 적극적인 게 좋을 더 것 좋다.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늘려보는. 네, 최대한 접촉을 많이 해야 하죠. 그래야지 기회도 많이 생기니까. 네. 남자친구분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둘만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콘서트를 같이 가자고 하든가 아니면 전시를 같이 간다고 하든가 영화관은 오히려 좀 비추인 것 같고 영화관 비추? 네, 왜냐면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게 요소가 적다 보니까 둘이만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오붓한 시간을 컨텐츠를 만드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두 분도 그렇게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분께서? 좋습니다. 결국 그렇게 다가갈 수는 있는데 호감을 얻는 방법은 또 별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포인트가 좀 호감을 얻는 자신만의 방법이랄까 어떠세요? 저는 평소에 대화에서 이렇게 사소한 거라고 하죠. 뭘 좋아한다거나 뭐 이랬던 걸 잘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은연중에 티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조그만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너 이런 거 관심 있지 않았어? 이렇게 너에게 관심이 있다를 소극적으로나마 표현을 하는 게 저만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런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이런 것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다시 돌려주고. 남자친구분은 어떠세요? 저도 생각해보면 연애 초기 그런 식으로 좀 호감 많이 땄던 것 같아요. 혹시 뭐 두 분의 뭐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기억나세요? 저는 좀 웃긴 거긴 한데 취미로 코딩을 공부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관심도 없는데 혹시 뭐 어떻게 공부했냐 너 이런 거 잘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남자친구분은 이제 되게 잘한다고 이제 또 칭찬도 해주고 나도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네 이러면서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네요. 네네. 남자친구도 혹시 그런 게 있으세요? 돌이켜봤을 때 호감을 얻기 위해서 했었던? 정말 많긴 한데 정말 많긴 한데 내가 못 알아듣겠어. 예를 들어서 같은 동아리다 보니까 뭐 동아리 내에서 챙겨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챙겨줬던 것 같아요. 느끼셨나요? 세세하게 챙겨주시는 거? 제가 둔해서 그런가. 그래도 어쨌든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래서 이렇게 해줬구나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게 더 마음이 따뜻할 것 같아요. 맞아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 의도한 거였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관계를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두 분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신뢰. 서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근데 않는 것. 그런 만큼 뭐 하면 안 돼 이렇게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대화려고 들면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서로를 존중하면서 거짓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남자친구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오버페이스 하지 않는 거. 오버페이스 하지 않는 거? 초반에는 이 정도밖에 안 좋아하나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그게 진짜 지금 2년 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하는 것도 나름 초반에 이제 너무 좋아하지만 그 마음을 조금 억누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에너지를 배분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쵸. 뭐 10일 만나고 헤어질 것도 아니고 그쵸. 장기간을 당연히 생각하고 만나는 건데 오버페이스 하면 이제 지치니까 그걸 이제 남자친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아직은 너무 잘 만나고 계시지만 그냥 이별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해야 이별을 좀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정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별 후를 얘기할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이제 첫연애라 이게 경험적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게 뭔가 혼자 막 생각하고 있다가 헤어지자 이러는 거는 너무 상대방한테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자기의 마음이 변한 것 같다 하면 최대한 일단 노력을 해볼 수 있게 이런 점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좀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서서히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무래도 엄청 오래 서로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인데 그렇죠. 네. 단칼에 헤어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네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로서도 그렇고 나도 많은 걸 공유한 사람이니까 마지막 예의로 이제 서로 준비할 수 있게 아니면은 그걸 이제 극복해보자는 식으로. 남자친구분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하게 비슷하게? 어쨌든 사랑이 그냥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쌍방으로 같이 하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 맞추는데 만약에 도저히 이거는 타협이 안 된다, 이해관계가 서로 맞지가 않다 하면 이제 서서히 멀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두 분 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끊어내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질문은 다 했는데 혹시 두 분 뭐 연애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면 뭐 지금 연애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좀 하면 도움이 될까? 저는 처음에 대학에 와서 무조건 연애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에 조금 오. 조급하게 생각했는데 그럴수록 더 상대가 안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다 같은 사람이다. 뭐 그냥 자유롭게 인간관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연애가 있는 거니까 이게 연애가 꼭 별개로 막 내가 막 엄청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 내가 연애를 해야겠다 뭐 힘줘서 하면은 오히려 네. 조금 어려웠다는 네. 느낌도 들었고. 내 마음도 솔직히 잘 모를 때가 있는데 남의 그쵸. 마음에 아는 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아는 거는 그 누구도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이제 두려움을 좀 떨쳐내고 조금 용기를 내야 용기를 내야 내면 상대방도 조금씩 마음을 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좋아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지 몰라서 막 걱정되고 고백을 할까 말까 아니면 마음을 표현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용기를 갖고 한번 해보시면 네.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